안녕하십니까, 석입니다. 네, 오늘은 메모장을 실제 리스트 형태로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엑스포 초기화를 하나 메모 리스트라는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간혹 이제 엑스포 자체가 업데이트 됐다고 돼 있을 땐 여기 요 명령을 그대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복사해가지고 제가 컨트롤 C로 중단하고요. 붙여넣기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가 다 됐고요. 다시 엑스포 초기화를 앱을 하나 만드는데 빈 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만들어졌네요. 제가 메모리스트로 가서 그 현재 폴더를 VS 코드로 좀 열고요. 네, 됐습니다. app.js를 열고 실제 엑스포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앱에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열어졌고요. 일단 제가 스타일은 직접적으로 쓰는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은 지우고,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는데, 오늘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그 화면에 대한 그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위에 딱 붙어버렸죠. 스타일을 제거하니까 저걸 이제 중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플렉스 1로 하면 화면을 꽉 차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위로 가진 않거든요. 이때 저스티피 컨텐츠를 센터로 적용을 하면 중앙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저걸 화면으로 좌우로의 중앙으로 와야 되겠다. 그때 얼린 아이템을 센터로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정확하게 중앙으로 오게 되는데, 여기에 배경색을 조금 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배경색을 조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색상으로 적용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 리턴 문이 위에가 하나가 더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위쪽 뷰, 네, 그 다음에 요게 아래쪽 뷰,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쪽 뷰만 보입니다. 즉 리턴문이 함수 안쪽에 두 개가 있을 경우엔 첫 번째 것만 리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떤 경우에 쓰실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위쪽에서 변수를 컨스트에서 제가 라이트 모드라는 걸 1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라이트 모드가 1이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라이트 모드가 1이다. 1일 경우에 리턴을 이 부분을 시키고, 네, 여기를 리턴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으로 리턴이 되겠죠.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쪽 뷰가 리턴이 됐는데, 라이트 모드를 0으로 바꿔볼까요? 네, 그러면 아래쪽 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네, 저게 토마토라는 색상입니다. 네, 요게 이제 아래쪽 뷰, 그 다음에 요게 있으면 이제 위쪽 뷰가 되는데, 이걸 실제로 버튼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라이트 모드가 1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네, 라이트 모드가 true일 경우에는 위에 게 나오고, 네, false일 경우엔 이제 아래쪽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use 이펙트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se state로 훅을 이용해서 적용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러면 라이트 모드로 컨스트를 배열을 선언하는데 set right 모드로 적용을 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값은 네, false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현재 라이트 모드는 거짓이기 때문에 아래쪽 뷰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색상이 너무 강렬하네요. 네,
그냥 흰색으로 설정을 하죠. 그러면 아래쪽 뷰가 보이게 되는데 여기다 제가 버튼을 하나 오른쪽 밑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뷰 안쪽에다가 뷰를 하나 더 만드는데요. 네. 여기에 텍스트로 글쓰기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이제 위쪽에가 나오죠. 아래쪽 뷰보다는 위에 있으니까 이걸 별도로 띄워 보도록 할게요. 그게 이제 포지션을 자꾸 네. 포지션을 압솔루트로 적용하시면 이제 절대값으로 띄워지고 라이트를 0, 바텀을 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 오른쪽 밑에 이렇게 글쓰기라고 보이시죠? 네, 저게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50 정도로 주도록 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폭도 50, 높이도 50으로 설정을 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네, 이걸 토마토로 색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를 25 정도 주겠고요. 그럼 동그랗게 됐죠? 저걸 이제 글씨를 가운데 오게 해야 되겠다. 그때 아까 얼린 아이템을 센터, 그 다음에 just be content도 네, 센터. 이렇게 하면 글쓰기가 중앙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글씨가 검은색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컬러를 흰색으로 네, 설정을 하면 네, 요거는 텍스트에다 적용을 하셔야 네, 적용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글쓰기를 누르면 이 라이트 모드를 1로 바꿔주면 요게 이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걸 터치를 하게끔 하고 싶다. 그럴 때 이 뷰를 터치 오페시티라는 걸로 감싸 주시는 겁니다. 네, 터치블 오페시티 투명한 터치 영역을 만드는 거거든요. 요걸 이렇게 감싸 주시면 네,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 이 부분을 누르면 제가 라이트 모드로 true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를 클릭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양쪽 중괄호가 하나여야 되는데 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이제 됐고 이 터치블로 안쪽을 감싸줘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위치 값이 네, 없어져 버렸어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장. 그러면 이 오른쪽 밑에 글쓰기가 돼 있고 글쓰기를 클릭하면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쪽 부분이 보이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닫기를 한번 만들어 보죠. 일단 글쓰기 모드에서는 위에 헤더 왼쪽에는 취소, 오른쪽에는 저장이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위쪽 헤더에다 만들도록 할 거고요. 아래쪽에다가는 네, 이 영역을 뷰 안쪽에서 두 가지로 분리를 좀 시킬게요. 위쪽 헤더 영역, 그 다음에 아래쪽 실제 글 쓰는 영역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면 이제 위쪽에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아래쪽 영역은 제가 스타일로 플렉스를 1로 설정하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FF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래쪽 글 써지는 영역이 화면에 전체 꽉 차 있게 되고 나머지가 요걸로 처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좌우 이렇게 되게 좁게 되어 있는 거는 위쪽에 얼라인 아이템이라는 거 얘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위아래로 이제 좌우 중앙 정렬 부분이 실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just be content도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이것도 지워버리고 실제 여기서는 이제 배경 색상만 전체 적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위쪽 시계 부분이 가려지죠. 네, 그럴 경우에 시계 같은 경우 네, 아까 여기 제가 터치블 오페시티를 넣었는데 에러가 안 난 건 VS 코드가 요즘 좋아졌더라고요. 네, 이렇게 터치블 오페시티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 위쪽에 날짜 부분, 시간 부분을 가리지 않고 내용을 나오게 좀 해주고 싶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쓰실 수 있는 게 세이프 에어리어라는 겁니다.
네, 세이프 에어리어 뷰라는 게 있는데 이 안쪽에다가 내용을 쓰시면 실제 안정 영역 안쪽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저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안 나오죠. 왜냐면 세이프 에어리어도 실제 그 화면에 꽉 차게 먼저 해주셔야 그 이제 영향을 안 받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네, 배경색을 지금은 이 부분의 배경색이 이제 그 초록색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세이프 에어리어의 배경색을 저런 식으로 지정을 하시면 이제 안전 영역의 전체 색상 위아래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그 위쪽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취소하고 저장을 좌우로 좀 그 배치시키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플렉스 디렉션을 네, 로우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로우로 설정이 됐고 이때 저스티피 컨텐츠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하면 좌우 끝으로 네, 취소하고 그 부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취소하고 저장도 각각 클릭을 하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아까 터치블 오페시티라는 걸 이용하면 이제 클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클릭할 때 그 이렇게 되면 여러분께서 이제 패딩 값이라는 걸 주실 수 있는데 이 패딩 값에 따라서 클릭이 좀 쉬워지고 어려워지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그 여기 뭐 바깥쪽에서 혹은 터치블 이 부분에다가 어떤 여백을 주시게 되면 그게 그러니까 스타일로 마진을 제가 뭐 10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터치블 오페시티 바깥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터치 영역은 요 안쪽에 그 취소라는 글씨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께서 패딩이라는 걸 주시게 되면 안쪽으로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라는 글씨 테두리에 10픽셀 정도만큼이 더 터치 영역으로 설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20 정도로 헤더를 좀 네, 20은 너무 그러네요. 15 네, 적당한 선에서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취소를 누르면 다시 이 라이트 모드를 펄스로 바꿔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 글쓰기 모드가 사라지게 되겠죠. 네, 온프레스는 라이트 모드 펄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취소라는 걸 클릭을 하면 네, 셋 라이트 모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취소라는 걸 클릭하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다시 또 글쓰기를 눌러보면 마찬가지로 네 보이고 취소를 클릭하면 안 보이게 됩니다. 근데 취소 글씨가 너무 적네요. 네, 여기 스타일로 폰트 사이즈를 18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요. 항상 저 정도 이상한 요 폰트 사이즈가 잘 보이더라고요. 네, 여기도 저장도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소를 누르면 네, 닫혀졌고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 형태로 내용을 좀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쓰실 수 있는 게 플랫 리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엑스포 플랫 리스트. 네, 요게 이제 메모를 리스트 형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플랫 리스트라는 걸 이용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데이터를 그 리스트 타입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개념입니다. 네, 그럼 제가 실제 리스트 타입으로 볼 수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배열을 배열을 메모스라고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형태이기 때문에 배열 형태로 들어와야 되고요. 이 안쪽에 이제 제이슨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각각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id는 1, 그 다음에 메모는 안녕하세요. 네, 이걸 하나를 더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 컴마를 누르시고 네,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 코드 정리 좀 네,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세미콜론 이렇게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값은 같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됐고, 안녕하세요, 서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메모스에 나오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플랫 리스트 형태로 네, 저걸 구현을 이제 아래쪽 뷰에다가 구현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아래쪽 뷰 어디 갔냐? 플랫 리스트. 플랫 리스트는 이렇게 되게 내용을 이제 쓰기는 간단합니다. 플랫 리스트라고 해서 아래쪽 뷰 전체에다가 내용을 나오게 할 거라서 여기다가 제가 뷰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그 안쪽에 플랫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플랫 리스트는 그룹형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닫는 태그를 열어주는 겁니다. 요 뷰에다가도 플렉스를 제가 1로 설정을 하고요. 네, 이 플랫 리스트도 플렉스를 네, 1로 설정해서 화면을 꽉 차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 플랫 리스트가 없다고 나오죠. 이런 거는 간혹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같이 들어가주면 아까 터치블 오페시티는 잘만 들어가더만. 네, 됐습니다. 이제 화면상에 이게 있는데 보이진 않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위에 헤더를 조금 이게 좀 나오게 해줄게요. 세이프 에어리어 가져오고 그다음에 네, 일단 잠깐 없애고요. 전체적으로 세이프 에어리어를 가져와서 네, 화면상에 꽉 차게 안전 영역을 만들어 주고요. 요거를 제가 토마토 전체 색상을 저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다시 뷰로 나눠서 요 안쪽 영역을 죄송합니다. 여기를 위쪽만 뷰로 나눠서 네, 여기를 헤더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메모장 네, 이렇게 하고 아래쪽을 다시 전체 내용을 뷰로 감싸주도록 하죠. 이렇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모장이라고 나오고 아래쪽은 스타일로 플렉스를 1로 한 다음에 네, 그러면 아래쪽이 이제 플렉스가 1이 됐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래쪽 부분이 흰색으로 됐습니다. 여기는 제가 스타일로 폰트 사이즈를 아까 위쪽에서 했던 걸로 설정을 하고 패딩 값을 15 정도로 주고요. 그리고 글씨니까 텍스트 얼라인으로 그냥 센터로 손쉽게 헤더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50, 50이 너무 붙어 있네요. 여기서 20, 20 정도로 줄까요? 네, 됐네요. 그럼 글쓰기를 만들면 네, 눌러보면 이게 글쓰기가 터치가 글에만 정확하게 지금 설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포지션 압솔루트에서 제가 내용을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네, 해당 내용을 저기서는 위쪽 포지션 압솔루트만 주도록 하고 요 안쪽에 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스타일로 모양을 꾸미면 선택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네, 오페시티를 이제 저 스타일로 감싸게 되는 거죠. 저장 한번 해보고 네, 보이긴 똑같은데 이제 터치가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를 클릭하면 라이트 모드를 true로 죄송합니다. 이게 터치가 잘 안 될 경우엔 어떤 경우냐면 제가 몇 번 누르는데도 작동이 안 되거든요. 이게 보이기에는 보이지만 실제 화면 영역보다 밑에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Z 인덱스라는 걸 한 10 정도 설정을 하시면 이제 이게 실제 위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글쓰기를 눌러보면 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취소를 누르면
네, 됐습니다. 이제 메모장이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 형태로 아까 나오게 하는 거 있었죠. 여기다 데이터는 제가 아까 위에 만들었던 요 메모스라는 걸 데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화면상에 보여줄지를 설정하는 렌더 아이템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렌더 아이템은 여기서 이제 함수명을 여러분들께서 쓰시는 건데 렌더 메모라는 걸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쪽에서 이제 렌더 메모를 선언을 해 주시는 겁니다. 렌더 메모. 네. 렌더 메모를 설정을 했고 여기서 이제 리턴으로 해당 내용을 꾸며 주시는 건데 뷰 해가지고 텍스트로 제가 1, 2, 3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나왔죠. 근데 실제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렌더 메모를 호출하는데 해당 내용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개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리스트의 예제 보시면 이렇게 렌더 아이템을 호출을 했고 요 렌더 렌더 아이템 어디 갔냐? 네, 요 아이템 그리고 인자로 여기 보시면 이런 형태로 인자를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자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께서 이 렌더 아이템을 여기서는 그냥 호출만 이런 식으로 시켰죠. 그러면 위쪽에서 저 렌더 아이템을 여기다가 받아온다라는 거예요. 아이템. 이렇게 하면 제가 이 각각의 내용들이 아이템이라는 걸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내용이 나오지만 만약에 아이템 id라고 해놓으면 숫자가 나왔죠. 네. 그러면 그 id 옆쪽에다가 아이템 메모 이렇게 해놓으면 네 해당 내용들이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뷰에서 패딩을 10 정도 설정을 하고요. 보더 바텀 컬러를 DDD로 설정하고 보더 바텀 폭을 1픽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모하고 메모 사이에 이렇게 그 선 조금 보이는 거 보이시죠? 네, 저렇게 들어갔고요. 이 내용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 이걸 예를 들어서 아래로 하나 더 복사해서 제가 3 이렇게 만들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메모장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걸 왼쪽 오른쪽으로 배치를 좀 여러분들께서 시키고 싶다. 그럴 땐 여기서 이제 플렉스 디렉션만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걸 로우로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이 텍스트에다가 제가 마진 라이트를 10 정도 설정을 하면 그 숫자하고 내용 간에 저런 형태로 내용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럼 메모를 여러 줄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만드신다 해도 네. 네, 제이슨에서는 여러 줄로 하려면 잠깐만요. 네, \n 써주시면 이렇게 여러 줄로 들어가거든요. 네, 이런 형태로 여러 줄로 만드실 수도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이 글쓰기를 눌러서 네, 여기서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저 메모에 추가되는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 부분이 먼저 필요한데 일단 글쓰기는 텍스트 인풋이라는 걸 이용하거든요. 네. 텍스트 인풋. 네. 요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텍스트 인풋은 여기 있는 예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려울 건 없는데 그냥 텍스트 인풋 해가지고 온체인지 해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제가 저 부분에다가 글 쓰여지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설명을 드리면 잠깐만요. 높이나 이런 건 다 없애버리고 이 글 써지는 영역 부분만 테두리 선을 1로 배경색은 테두리 선 색깔이군요. 제가 배경색을 글 써지는 영역을 그레이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화면상에 글 쓰여지는 글씨가 바뀌면 그 텍스트, 이 온체인지 텍스트라는 걸 호출하라는 건데, 온체인지 텍스트는 위쪽에 유즈 스테이트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const txt, 그 다음에 on change, 아니다, 그냥 set txt라고 해서 use state로 처음에는 빈 값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et state를 처음에 txt에는 빈 값을 넣고 set txt로 호출을 해서 어떤 걸 넣으면 그 값이 txt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원래 있던 값을 txt로 받아와서 그걸 여기에다 이제 집어넣게 되는 형태라는 겁니다. 저장 한번 해보고, 네, 제가 글쓰기를 누른 다음에, 네, 텍스트 인풋이 없어요. 네, 어떤 경우엔 들어가고 어떤 경우엔 안 들어가고, 네. 다시 글쓰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한 줄짜리 텍스트 인풋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다음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쳐두면 들어가긴 하지만 이건 한 줄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 줄로 바꿀게요. 멀티라인이라는 속성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줄로 되는데 높이가 실제 꽉 차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플렉스를 1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화면상에 꽉 차는 영역이 만들어지고 이제 여러 줄로도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배경 색상이 너무 어둡네요. 네, 이 정도 색상으로 주고 테두리를 굳이 없애버릴게요. 네, 테두리가. 그다음에 안쪽 영역이 너무 따닥따닥 이 바깥쪽 테두리하고 붙어 있으니까 10픽셀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여러분들께서 입력하시는 글씨들은 여기 txt라는 변수에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을 누르면 실제 저 값을 여기에다가 추가를 시켜 볼 거예요. 네, 저장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저장했다가 누르면 뭘 작동하게 네,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네, 여기서 on press 여기를 클릭하면 어떻게 하느냐? save add memo라고 해서 그 add memo라는 걸 호출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add memo. 그러면 add memo를 죄송합니다. 이 온프레스를 스타일 바뀌었다가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럼 add memo를 선언을 해. 이제 실제 그 밑쪽에서 선언을 해야죠. 네, const add memo 해가지고 여기다가 어떤 값을 그 설정을 해줄 텐데 일단 네, 화면상에 그 여러분들께서 입력하신 내용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할 때 뭐 콘솔로 찍으셔도 되는데 콘솔 좀 로그에서 txt라고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고 여기서 제가 저장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콘솔에가 여러분들께서 입력하신 해당 내용이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경고창으로 띄워주실 수도 있어요. 네, 얼렛이라는 대문자 얼렛이에요. 것의 속성으로 얼렛으로 txt를 이렇게 하시면 위쪽에서 얼렛 이건 또 잘 들어가요. 네, 저장 누르면 이제 경고창이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 이 메모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 const라는 형태는 변수로 설정이 되지 않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새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오리 메모, 처음에 이제 오리 메모라는 변수로 선언을 했고요. 이것도 밑에서 실제 메모라는 걸 플레이리스트에서 메모스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메모스에다가 값을 넣겠습니다. set 메모스, 그리고 use state로 초기 값을 어떻게 하느냐, 오리 메모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메모라는 변수가 기본값이 들어있게 됐고, 추가하면 어디다 추가하느냐, 바로 set 메모에다가 값을 넣으면 이 부분에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제가 txt가 실제 변수에 들어있으니까 임의로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a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id는 4, 그 다음에 메모는 txt라고 해서 만들고 저걸 set memos로 a 값을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저장하고 글쓰기를 눌러서
어떤 내용을 기재를 막 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른다. 그러면 화면이 안 닫히게 돼 있죠. 이제 취소 눌러보면 그 뭐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뭐 없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첫째 화면이 안 닫히게 돼 있으니까 닫아 볼게요. Set Write 모드라는 걸 펄스로 설정을 하시면 제가 글쓰기에서 어떤 내용을 기재한 다음에 저장 누르면 닫혔습니다. 근데 화면상에 안 나오죠. 그 이유가 이렇게 되면 그냥 이 오브젝트 형태로 제이슨 형태로 값이 들어가거든요. 위에는 제가 배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배열로 이렇게 감싸 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전체 화면을 흔들어서 리로드를 시켜보면 처음에는 3개가 나와 있고요. 글쓰기를 눌러서 어떤 내용을 기재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보면 값이 리스트업이 되긴 하는데 네 번째 것만, 즉 기존 값은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A만 들어가 있게 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기존에 있는 프리뷰의 값을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값입니다. 기존에 있는 값에다가 그 A를 더해서 배열로 합치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점점점 하면 이전에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장. 그러면 이제 한번 다시 새로 고침해서 리로드를 하고, 여기서 글쓰기를 눌러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입력을 하신 상태에서 저장 누르면 기존의 거에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또 글쓰기를 해서 막 눌러가지고 저장 눌러보시면 또 똑같이 4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동일한 자료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실제 추가될 때마다 그 값을 계속 증가를 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즉 처음에 제가 const idx라는 걸 하나 만들고 set idx는 use state로 여기에다 4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3으로 값이 되어 있으니까 4로 값을 추가를 하고, 여기다가 idx를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장해서 흔들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 idx에는 4가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글쓰기 눌러 가지고 여러분께서 어떤 걸 기재를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4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글쓰기를 해서 누르면 5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바꿔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set idx로 이런 식으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존에는 4가 있었지만 새로 하나 글을 쓸 때마다 그 값이 증가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를 눌러보면 제가 4번 또 글쓰기를 눌러보면 5번 글쓰기를 또 눌러보면 6번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새로 고침 한번 흔들어서 새로 고침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형태로 메모장을 리스트 타입의 메모장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